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활동 같이 해볼 건데요. 국어 활동 10단원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네, 근데 페이지를 보니까 꽤 많죠? 20쪽이 넘는 페이지인데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라서 쪽수가 좀 많긴 해요. 그래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국어 활동 82쪽부터 우리 나갈 거니까 모두 82쪽 한번 펴볼까요? 네, 82쪽을 보면 이야기의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국어 시간에 이야기를 읽고 어디가 재밌었고 감동을 느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어디가 재밌었는지 혹은 감동을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위나리와 아기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글 마혜송 그림 정유정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간 흔적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넓고 넓은 모래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라서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 노래를 부를 새 한 마리는커녕 풀 한 포기조차 없었습니다. 희고 흰 모래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쏴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바닷물이 찰싹찰싹 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바닷가였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가 처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고 고요한 바닷가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물 때문에 바닷가에 밀려온 주먹만한 감장돌 하나를 의지하고 조그만 그렇지만 예쁘고 깨끗한 풀 한 포기가 뾰족이 솟아나왔습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감장돌은 검은색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85쪽에 검정돌 옆에 조그만 풀 한 포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검정돌 옆에 풀 한 포기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풀이 점점 자라 두 잎이 되고 세 잎이 되더니 가지가 뻗고 가지에는 곱고 고운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또 흰 꽃도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꽃, 또 그 다음에는 파란 꽃, 자주꽃이 피어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오색꽃이 한바 피어났습니다. 파란 바다와 흰 모래벌판 사이에 피어난 이 오색꽃은 그 무엇과도 아름다움을 비길 수 없는 바위나리라는 꽃이었습니다. 잠깐 거기 그림을 보면은 풀이 그 5가지 색을 뽐내는 꽃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되게 예쁜 꽃으로 변했는데 그 꽃 이름이 바위나리라는 꽃이래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바위나리는 물가나 산 바위 틈에 나는 여러 해살이 풀을 말해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여쁜 꽃은 그 어느 나라의 무슨 꽃일까? 먼 남쪽 바닷가 감장돌 앞에 오색꽃 피어나는 바위나리지요. 바위나리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모래벌판과 바람결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닷가에 친구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를 귀여워해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위나리는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에 해가 동력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져가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바위날이라는 꽃이 이 바닷가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친구를 찾으며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외롭게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졌구나. 바위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튿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력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또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나리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위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울음소리가 밤이면 남쪽 하늘에 맨 먼저 뜨는 아기별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기별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내가 가서 달래줘야겠다. 아기별은 별나라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찾아 내려갔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은 바위나리가 혼자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나리 뒤로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바위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다 보니 아름다운 별님이 아니겠습니까? 바위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네, 항상 혼자서 있던 바위나리가 울던 그 소리를 아기별이 듣고 다가온 거죠. 그래서 바위나리는 외롭게 있었다가 처음 별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면서 외쳤대요. 별님, 별님! 잠깐 동안만 달래주고 돌아가려던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보자 더 오래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기별과 바위나리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기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바위나리야, 나는 얼른 가야 돼. 오늘 밤에 또 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응? 아기별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위나리가 아기별의 옷깃을 꼭 붙들고 울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른 가야만 해. 더 늦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밤에 꼭 다시 내려올게.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스르르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나리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아간 아기별도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별은 임금님에게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이렇게 밤마다 즐겁게 놀고는 했습니다. 네, 이제 바위나리에게 아기별이라는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아기별이 내려와서 놀다가 새벽에는 올라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자, 그럼 다음 쪽.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지 찬바람이 불어와서 흰모래가 날리고 바닷물이 몰아치는 바람에 바위나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었고 바위나리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별은 추워하는 바위나리를 품 안에 꼭 안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를 짚어주기도 하면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바위나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별님, 어서 돌아가세요. 늦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꼭 와주세요. 네? 아기별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하늘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아기별은 어쩔 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다가 문지기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 뒤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까마득히 높은 성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밤마다 아기별이 어디에 갔다 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 불러갔습니다. 나가거라!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아기별은 무서워 몸을 벌벌 떠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겨우 임금님 앞에 물러나왔으나 병들어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바위나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항상 잘 놀던 두 친구가
바위나리가 아픈 날 아기별이 간호를 하다가 늦었죠. 늦게 올라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면서 바위나리가 생각이 나서 아기별도 되게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다음. 그날 밤 바위나리는 늦도록 아기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기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아기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나리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꽃은 시들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간신히 감장돌에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바위나리는 벼랑간 불어온 모진 바람에 그만 바다로 휙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네, 안타깝죠. 바위나리가 아기별을 항상 기다리면서 이제 매일 밤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아팠잖아요. 그래서 시들고 몸이 말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휙 날려가고 말았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아기별은 날마다 바위나리 생각만 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바닷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울고 싶었으나 임금님과 다른 별들이 들을까봐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솟아나오는 눈물만은 어찌할 수 없어 눈에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임금님의 눈에 거슬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요새 밤마다 울기 때문에 빛이 없다. 빛이 없는 별은 쓸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기별을 하늘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매일 울던 아기별을 임금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아기별은 정신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별이 떨어진 곳은 오색꽃 바위나리가 바람에 날려 들어간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뒤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는 바닷가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고 맑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아기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읽어보았는데요. 슬픈 이야기였죠. 같이 놀던 바위나리와 아기별이 결국에는 바닷가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같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바위나리라는 꽃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바위가 보이죠. 그래서 이 바위 주변에 나는 꽃, 아까 나와 있듯이 여러 해살이풀 중에 하나, 그래서 바위나리라는 꽃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바닷가에 가서 바위 주변에 보면은 이런 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03쪽을 볼게요. 2번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이야기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느낌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이야기 차례에 맞게 빈칸에 번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교과서를 보면 그 그림들이 이렇게 뜯어져서 안에 있는 내용이 보여요. 교과서에 거기 그림을 뜯으면 밑에 어떤 내용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주면 돼요. 네 가지 그림이 어떤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어떤 건지를 써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그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에 나오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맞아요. 여기 두 번째 그림이죠. 바위나리는 외로워서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그림. 아기별과 바위나리는 밤새 이야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며 놀았습니다. 외롭게 있던 바위나리에게 아기별이라는 친구가 와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약간 슬픈 장면.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빌었다는 이 장면이죠. 그 다음 마지막이 그쵸. 아기별과 바위나리가 바다로 날려 들어간 뒤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가 바닷가에
잘 피어납니다. 라는 마지막. 그래서 번호를 저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2번 1에서 한 장면을 골라 그 번호를 쓰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써보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방금 봤던 그림 4가지 중에서 한 장면을 골라서 그 번호를 쓰고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오른쪽에 써주면 돼요. 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유롭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쓰면 되니까 한번 쓰고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쓴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아마 1, 2, 3, 4번 되게 다양한 번호를 썼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요. 만약에 저는 3번을 골랐어요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아기별을 보니 불쌍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2, 3, 4번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넘어가도록 할게요. 104쪽 바위나리와 아기별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총 4가지 말과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느낄 수 있는 마음 어떤 게 알맞게 이어줄지 여러분들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하고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를 귀여워해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위나리는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바위나리의 마음은 그쵸, 첫 번째 슬픔이겠죠. 슬퍼. 외롭게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그래서 슬픈 마음. 그 다음 아기별은 무서워서 몸을 벌벌 떠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아기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 되게 화난 임금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니까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그 다음에 바위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별님 별님 했을 때 바위나리는 그쵸, 기쁜 마음이었겠죠. 드디어 누군가가 와주었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빛이 없는 별은 쓸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때 임금님의 마음은 화난 거죠. 화나서 바로 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마음일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5쪽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표기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을 읽기 전에 2번을 먼저 볼게요. 왜와 어가 만나서 줄어들면 왜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1의 괄호한 표기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바를까요? 거기 있는 게 중요해요. 왜와 어가 만나서 줄어들면 우리 왜로 써야 된다는 거 다시 기억을 하고 1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자, 돼서랑 돼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어떤 걸까요? 방금 2번을 우리 기억하면은 그쵸? 돼서 두 번째 돼서가 알맞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 돼요. 되어서라는 게 줄어들면은 돼서라고 두 번째 돼서로 발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되어서랑 돼서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보기 첫 번째 거 오이 돼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되어서랑 돼서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셨다가 친구를 만나서 집에 늦게 오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됐다고 하셨다. 앞에 있는 됐다고, 오이로 되어 있는 거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됐다고 하셨다 라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 같이 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준말로 줄여서 바르게 쓰고 완성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간다의 되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역시 똑똑한 우리 3학년 친구들. 그쵸? 돼라고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이 계획한 대로 돼간다 라고 소리내어 읽으면 되겠고요. 우승하려면 이번 경기가 잘 되어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줄일까요? 맞아요.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우승하려면 이번 경기가 잘 돼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 마지막 나도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는 됐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도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됐다 라고 하면은 알맞은 준말로 바르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이너리와 아기별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인물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돼서 준말을 어떻게 쓰는지 발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